자, 삼춘 개수. 자, 인월과 묘월의 개수는 수목상관을 최로 삼는 것인데, 어쨌든 둘 다 약하기 때문에 인수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금을 쓰고, 또 뭐 그 인월에는 이제 신금을 쓰고 묘월에는 이제 경신금을 다 쓰는데, 이렇게 일단 인수를 써야만 그 다음에 뭐 재나 관을 써서 수목상관이 재관을 기뻐한다, 이제 이런 명식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인월과 묘월이 뭐 다 용법이 유사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인월 개수의 원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설편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한다. 자, 인월 개수는 삼양의 철에 이르니 우로의 정으로 그 성질이 지극히 유해서 먼저 신금을 용심으로 삼아 개수의 근원으로 생하며 병화를 차용해서 조난하면 음양합이 되어 만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래서 신병이 양투하면 금방 이름이 오른다. 또 지지 화국을 이루어 신금이 상하는데 이때 임수라는 약을 써서 구제하면 부귀해지고, 화국을 이뤘는데 임수가 없으면 빈궁하다. 또 병화가 천간에 출하고 신금이 유축에 있으면 역시 일금을 잇다고 했고, 만약 병신이 신병이 모두 없으면 비난은 합격이 된다. 혹 신금이 투하고 병화가 암장되면 은영이 있는 명조고, 또 병신이 사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장간이 있는 것을 말하겠지, 있으면 부로 간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원신을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마스터리에서 살펴보면, 자, 인월 개수는 삼양의 기위에 이르니 우로의 정은 있으나 매우 약하다. 따라서 신금으로 발원한 다음에 병화로 따뜻하게 해주면 음양이 화합하는 그런 용신으로 삼아서 개수의 근원을 생하며 병화를 차용하여 조난하면 음양이 화합하여 만물이 발생한다. 인월 개수에 신병이 양투하면 가갑에 이르고 부기가 비상하다. 개수는 우르지만 해자를 보면 충분히 강호를 준다. 여기에 신금이 발원하면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유약하지는 않다. 병화는 인국에서 장생하는데 인월은 삼양이 개퇴하는 때니까 중화되어 음양이 화해하고 진신이 있어 부기가 비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병화가 투하면은 우리가 용신이 이제 몫이 월령을 득해서 굉장히 이제 왕해지는 거니까 원시에서는 뭐 의금이 있다 정도 했지만은 좀 더 우리가 기대 이상의 그런 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월 개수가 지지에서 화국을 이루면 신금이 아주 곤란해지니까 이때는 임수가 출간해서 구제하면 부익격을 이루고, 임수가 없으면 빈궁해진다. 병화가 천간에 출하고 신금이 유축에 있으면 공감이나 생원을 한다. 병신이 모두 없으면 합격이다. 또 신금이 투하고 병화가 암장되면 음봉으로 기격을 이루고, 병신이 모두 암장되면 부한 가운데 길을 얻는다. 그래서 뭐 해설편에서도 특별히 뭐 원시에서 특별히 따로 설명할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혹 무토가 월상에 출간하면 착격은 또 그 월상에 출간하고 그 진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합격을 지을 수 있겠지, 합합격을. 그래서 또 병정화가 천간에 나타나면은 이 명식은 이제 그 무게 이제 합합격을 지어서 정이 이제 이제 정이 금띠를 차고, 또 형충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합격을 지을 때 형충으로 인해 가지고 합격이 성립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인월에 이제 충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인신충이 됐을 경우를 가정하는데, 그때는 이제 경신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화기를 거스르는 게 나타나서 가화가 되고 합격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형충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고, 혹 지지에 수국을 이루면은 의당 병화가 투하고 임수가 없어야 의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수국을 이룰 때는 병화를 일선의 용신으로 쓰고, 만약 병화가 중중함을 보면 또한 기를 이룬 것으로 추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자, 그래서 이제 신왕해지면은 수국을 지어서 이제 재가 나타나서 신왕제왕 또는 뭐 신왕제강 정도가 돼서 우리가 이제 손부기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
자, 인월 개수에 무토가 월간에 투하고 병진시생으로 진합격을 이루면 부기가 끝이 없으나 형충이 되면 평범한 명이 된다. 자, 개수는 매우 약해서 무토를 만나면 반드시 합의되는데, 원문에서는 이제 병정화가 출간했다고 했는데, 팔자 구조에서 이제 정화가 이렇게 투하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제 병진시를 봐서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 이때 지지에 신금이 있으면은 인신충으로 화격을 이루지 못하는데, 파격의 직접적인 요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형충 이전에 경금이 이제 화신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경신년, 무인월, 또 뭐 개수일간에 병진시 이렇게 됐을 때지. 자, 인월 개수에 지지 수국을 이루면 사람들은 마땅히 병화가 투하지 않고 임수가 있어야 북격을 이룬다. 임수가 없어야. 자, 이제 임수가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군급쟁제가 돼서 불리하니까 일단 수국을 이루면은 마땅히 병화가 이제 투해서 이제 신앙한 명식이 이제 죄를 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옛사람들은 상고탁부라 해서 뭐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을 탁하다 해서 부자의 팔자를 평범한 명, 또 뭐 평범한 명 정도의 범주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부로서 귀를 사면은 이제 뭐 1호로 공명을 이루고 또 뭐 선부 후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투했다, 이제 그 병화가 이렇게 투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가벼운 그런 소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이때 이제 임수가 투하면 비겁이 쟁제해서 하천한 격국이 될 우려가 있고, 이때 병화가 중하면은 가갑은 아니더라도 능궁으로 국비로 학습하고 명사가 되니까 귀가 없는 것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인월 개수는 신금을 주로 삼고 경금은 차선이며 병화 역시 없으면 불가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단 신금만 쓰는 게 아니라 경금을 써도 돼. 그래서 우선 수목상관이 경금의 인수를 모아가지고 상간편의 격국을 짓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 경신금이 없으면 비록 병화가 있어도 무용지인이다. 이 문장이 인월 개수의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묘월 개수도 마찬가지야. 호가토가 많으면 잔지를 면치 못한다. 신금을 용하면 토가 아내요 금이 자식이 된다. 자, 그래서 인월 개수는 우선 신금을 취한 다음에 또는 경금을 취하는데, 병화 없으면 병화가 역시 적으면 불리하다. 만일 경신금이 없으면 병정화가 있어도 무용지인이다. 그러니까 인월 개수는 상간패인 내지 제격투인으로 성격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제격투인으로 성격을 이루고 운이 예를 들어서 화토운으로 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수목상관이 재간을 기뻐한다고 한 거니까, 일단 인수로 성격되는 것을 반드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뭐 미월 같은 데 가면 이제 종명도 나타나고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음은 목항화달하여 개수가 설되어서 메마른 상에 고빈한 명이 된 고빈한 명으로 우리 조화운역 평주에 계시는 팔자인데, 한번 보면은 이민, 계묘, 정사 이렇게 임수가 투해서 군겁의 영상을 이루면서 재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패격의 전형이야. 그 다음에 뭐 장간에서는 경금도 있고 또 병화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명식의 구조가 일단 군겁증제 상을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인월 개수에 화토가 많으면 개수가 메말라 잔병이 많고, 인월 개수가 신금을 용하면 상관펜으로 토처금자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월 개수 한번 그대로 넘어가 보자. 묘월 개수는 불강불유한데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은데, 을목이 사령하여 원신을 설하고 약하게 하니 오직 경금을 용신으로 삼고 신금을 차용한다. 그래서 이제 1월에는 우리가 이제 신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을 차용했는데, 여기서는 경금을 용신으로 삼고 신금을 차용하는. 근데 사실 여기 뭐 경신금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이때 정화가 기신이 되니까 경신금이 함께 투하고 정화가 출간하지 않으면 과갑으로 귀해지겠지. 자, 그래서 정화가 이제 기신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불강불유한데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은데 을목은 약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뒤에 나오는 다시 그 강약과 좀 차이가 있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일단 원시를 읽고 나서 해설편에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 자, 이때는 정화가 기신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경시임금이 없으면 상인이고 경금이 투하고 신금이 암장되면 영봉이 있는 것이 준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암장되고 신금이 투하면 역시 의금이 있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 암장되면 부중치기하고 그건 도필로 양명한다 이렇게 했고 경신금이 중함을 보고 기정이 출간해도 역시 기하다. 이것은 수목상관이 재간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로 인해서 약병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다시 이것을 마스터에서 한번 해설해 보겠는데 묘월개수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으나 을목이 설하고 약하게 하니 그러니까 결론은 을목이 약하니까 경금을 용신으로 삼고 신금으로 보좌해라 이랬는데 불강불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적천수 이제 강유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호불일야 불가제자 뭐 인기성정 이의 이런 이제 원시 구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강유론의 노체는 그 불가제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하다 뭐가 제복이 불가하다. 너무 강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복하는 게 불가해서 그냥 수기로 빼줘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너무 약해도 오히려 제복이 불가한 상황이 있어. 너무 유약해서 극제가 불가한 때다. 그러니까 강이냐 유냐 강유론에서 우리가 강하거나 유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자 그러니까 제할 수 없는 것이 제할 수 없는 불가 제자 여기에 이제 강유론의 요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뭐 이런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춘목과 추금에서는 목화통명에는 이제 금수상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격을 이루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기로 가지고 우리가 귀를 짓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뭐 진수함이나 뭐 임철초가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강유론을 가지고 뭐 춘목 또 하화 추금 동수 또 사계토 그러니까 이제 뭐 기토일간이 뭐 진월에 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당면했을 때 원국에 극신이 없으면 설기하여 팔자를 청소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극신이 없으면 설기에서 팔자를 청소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극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불가제자라고 했는데 그지? 근데 이것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랑인 로살이라든지 양인 용간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강왕해도 우리가 제복하는 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격을 짜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통하는 건 아닌데 록겁 식상의 경우에 해당돼서 기를 논할 때 그러니까 목화통명이나 금수상한인가 할 때 우리가 이제 강유론에 이제 강유불일라 불가제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묘월 개수가 불강불유하다 이랬던 것은 지나치게 아주 그냥 두터운 것도 아니고 강황한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지나치게 유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나 그냥 신약한 거지. 우리 일반적인 강약하고는 그러니까 강약에서 극단으로 서로 나간 것이 강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왕세 강약 이것도 잘 모르는데 뭐 그것은 뭐 팔자술 기초에서 다른 강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묘월 개수는 수목상간을 채로 삼는데 우리가 목신이 당하기 때문에 인수가 없으면 흉한 거야. 그래서 경신금을 한 개 쓰는 것은 을경이 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신금을 다 함께 쓴다. 근데 뭐 을경이 뭐 드러나서 합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또한 묘월에는 양기가 펼쳐져 있는 때이니 무형 중에 스스로 병정화가 있어 화가 없어도 금만으로 있으면 스스로 기격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묘월 임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때 우리가 이제 병화를 쓰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묘월 개수에 경신금이 함께 투관하고 정화가 출간하지 않으면 가갑으로 부기가 있고
경신금이 없다면 평범하겠지. 경금이 투하고 신금이 암장되면 이도로 지위가 높고, 경금이 암장되고 신금이 투하면 역시 의금이 있다. 경신금이 양장되면 둘 다 지장간이 있으면 부한 가운데 기로를 도필로 양명한다. 자, 그래서 뭐 낮은 지부터 시작을 해서 말단 관리부터 시작해서 양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묘월 개수에 경신금이 태다한데 기정이 출간하면 대입격을 이룬다. 경신금이 태다하면 개수는 약변강이 되고 월령 을목은 극이 되어 무력해지니 한마디로 체형이 변한 것으로 재간이 상생하여 격을 이룬다. 경신금이 많으니 정으로 재해야 하고 팔자에 임수 겁재가 투하지 않은 이상 무토를 취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기토를 취한 것이다. 뭐 어쨌든 이런 경우를 두고 수목상관이 재간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월 개수와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임수 마지막 편에서 갑자기 수목상관 나오는 바람에 좀 신경이 쓰여서 자꾸 수목상관이 재간을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인수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혹 지지에 목국을 이루고 월시에 또 목을 보면 설수태가로 명주는 빈곤하고 재난이 많다. 자, 목국을 이루고 또 목을 봤으면 우리는 종합격이 되어서 차라리 우리가 부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만일 운이 서방으로 들면 역시 무용에 속한다 이랬어. 그러면 종합격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자, 근데 가종이 되면 이것은 진종의 길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묘월 개수는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월시에 목이 출하면은 술을 심하게 설해서 공공하고 재앙이 많다고 했는데, 묘월 개수가 월시에서 목이 출간했던 것은 생년에서 무년이나 개년을 보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종을 지을 수가 없단 말이야. 목을 거스르는 세력이 투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공하고 재앙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경신금이 없으면 순국으로 종합격을 이루는데 진종을 짜면은 부기를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경금이 투하여 차라리 목을 제해하면은 상간폐인을 성격되어서 부기하고, 그래서 계묘월 계묘일생이 생시에서 경금을 봐가지고 기격을 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고전에도 많고,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엘튼 존의 명식인데, 정해, 계묘, 경신. 생시에서 경금을 썼고, 경금은 일선의 용신이잖아. 그래서 묘월 개수가 특수해서 경신시에 났으니까 이 사람은 좀 정신토록 이렇게 부기가 있는 명성이 있는 그런 명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설명 좀 건조했는데 이제 뭐 본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힘내고 다음 진월 개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자.